시사교육창 두 번째 주제는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까지 얽혀 있어서 매우 복잡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취재 기자에게 이 취재 도중에 매우 이례적인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화. 자유조선 관계자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잠깐 열린 문틈 사이로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KBS 한국방송 기자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유엔에 가입된 엄밀한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매우 강도가 높고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습격을 주도한 북한 인권 운동가 에이드리언 홍.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북한 암살 조직의 추격과 함께 FBI의 공개 수배자가 됐습니다. 북한 민주화를 기치로 임시정부를 선포한 자유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국대사관 습격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주택들이 들어선 고급 주택가입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막 나온 차량 한 대가 차고 앞에 서 있습니다. 조수석 남성은 선글라스를 쓰고 밝은색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직원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는데요. 응답이 없습니다. 사건 이후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외부 접촉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대사관 측은 스페인 경찰에게 언론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대사관을 방문한 한 관계자는 대사관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Cuándo ha sido su último contacto con la embajada norcoreana en Madrid? El día 12 de abril, exactamente, cuando celebramos el Día del Sol, el natalicio de nuestro presidente Kim Il-sung. Sabe que es el 15 de abril, es una festividad importante, y el día 12 de abril, por la tarde, tuvimos una recepción diplomática y celebración c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회담 닷새 전인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개안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이들은 5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대사관을 사사치 뒤지고 직원과 가족 6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Estuvieran asaltando la embajada y se secuestraron al personal durante un tiempo. Cuando vino la policía, ellos huyeron por aquí con los coches diplomáticos. 스페인 당국이 사건 한 달여 만에 발표한 초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인 에이드리언 홍 등 7명이 대사관을 습격한 뒤 하드디스크 2개와 USB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미국에서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습격 8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초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기 이틀 전입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호텔에 동양인 6명이 투숙합니다. 여권에 적힌 이름은 샘 뉴. 90년생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5명은 한국 국적입니다. 이우란과 임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변모 씨 등입니다. Los hombres que asaltaron estuvieron en el hotel. Luego ya el secreto del sumario ya empezaron a documentar, pero al principio no se escuchó absolutamente nada. Yo me enteré por eso, por las policías que vienen aquí. 호텔에서 대사관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5분. 북한 대사관을 앞에서 보면 높은 담장에 CCTV까지 설치돼 대사관 침투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뒤쪽 공터를 통해 접근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뒤쪽 공터가 대사관 대지보다 높아 대사관 건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뒤쪽 담장 위에는 난간만 있을 뿐 CCTV 등 다른 보안 장치가 없습니다. 사다리만 있으면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Y sus secuaces vinieron aquí 8 meses antes y, claro, se alojaron en el hotel de enfrente. 8 meses después asaltaron la embajada. Lógicamente ahí estaban preparando todo. 유럽의 북한 대사관은 스웨덴과 독일, 영국, 러시아 등 모두 8곳입니다. 스페인 대사관은 다른 곳보다 상주 인원이 적어 제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들이 한 6명 정도, 그다음에 거기 직원이 한 3명이면 부인들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가 되는 대사관이 중간 규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페인 대사관은 주재 외교관은 딱 1명이고 뭐. 샘유와 이우란이 다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나타난 것은 8개월 뒤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7인승 차량을 대여합니다. Sabemos que los hombres que asaltaron la embajada. No se va a dar ningún tipo de información. Es información confidencial que nosotros ni queremos participar ni dar información al respecto, por lo cual. 에이드리언 홍이 처음 스페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2차 북미회담 3주 전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입국 다음 날 북한 대사관부터 방문합니다. 매튜 차오라는 가짜 이름을 대면서 투자회사 매니저라고 속여 대사관의 경제 참사를 만납니다. De que vinieron meses atrás y que estuvieron pues comprando material, estuvieron inspeccionando la zona, se dieron a conocer Adrian Hong como empresario. Bueno, claramente estaban planificando. 대사관 측과 안면을 익힌 에이드리언 홍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습격 사흘 전 다시 스페인을 찾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습격 당일 모의 권총 등을 구입한 보안 경호 쇼핑몰입니다. 진짜 권총 같은 모의 권총을 수십 종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No, es que está rota. Pues podemos comprar. Sí, pero solo que hacer factura, fotocopia y hay que hacer factura.
에이드리언 홍이 사들인 장비들을 한 곳에 늘어놓았습니다. 모의권총 6자루, 권총집 5개, 전투용 칼 4개, 수갑 5개, 손전등 5개, 보안경 4개, 두건 5개입니다. 모두 34개입니다. 샘유와 이우란 등 다른 동료들도 철물점에서 3.5m짜리 사다리와 노루발 못법이, 테이프 등을 사들입니다. 강제로 침투할 경우를 대비한 물품들로 보입니다. Yo soy como los de Corea del Sur y me dedico a trabajar nada más. Pero por eso estamos poca política y al trabajo, no me dedico a otra cosa, yo no. 오후 5시 에이드리언 홍이 북한 대사관 문을 두드립니다. 경제 참사를 다시 만나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경제 참사를 데리러 간 틈을 타 에이드리언 홍은 뒤따라온 6명을 대사관 안으로 들입니다. 다른 대사관과 달리 보안 검색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직원과 가족 등 6명을 제압합니다. 이때 2층에 있던 한 여성이 뛰어내린 뒤 담을 넘어갑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 3명이 출동했습니다. Se personó y llamó a la puerta, salió, se cree que fue el propio Adrian Hon el que salió y el que salió con un pin de Kim Jong-un y bueno, pues el policía le dijo al policía que no pasaba nada, que estaba todo en orden, tal. Entonces el policía pues... 밤 10시쯤 5명은 대사관 차량 석대에 나눠 타 달아나고 에이드리언 홍과 다른 한 명은 뒷담을 통해 도주합니다. 에이드리안 홍이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대사관 뒤쪽 담장입니다. 에이드리안 홍의 탈출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사관 뒤쪽은 잡초가 무성한 공터입니다. 100m 정도를 걸어가면 도로가 나옵니다. 북한 대사관 뒤쪽 담장에서 5분 남짓 거리에 도로가 있습니다. 에이드리안 홍이 우버 택시를 탔던 곳인데요. 당시 상황이 밤인 점을 감안해도 탈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다음 날 날이 밝자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이동해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북한 공간은 취해복권 지역이에요. 이게 평양이나 마찬가지예요. 평양의 심장부가 뚫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회담을 한다? 이건 국가적인 수치 중에서 최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드리안 홍창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근접하게 설정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타격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에이드리언 홍은 뉴욕에서 FBI 요원들을 만납니다. 훔쳐온 자료들도 넘겼습니다. 에이드리안 홍이 탈북을 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 과정에는 CIA와 협조를 했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 내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FBI가 했기 때문에 에이드리안 홍이 벌써 CIA 직원들하고 FBI 직원들하고 옛날부터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저지른 다음에도 자기가 아는 FBI 직원을 불러서 자기가 자료를 전달하고 자기들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그럴듯하나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그 공작, 이제 우리 정보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작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작 사업은 착수할 때도 아무도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어느 누구도 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에이드리언 홍과 함께 대사관을 습격한 크리스토퍼 안. 미 해병대 출신으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스페인 당국이 밝힌 또 다른 공범들은 샘유와 이우란 등 5명입니다. 20대 중후반인 이들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는 확인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북한 주민 구출 사업을 벌였던 걸 감안하면 당시 인연을 맺었던 탈북민으로 추정됩니다. 탈북민 고아들을 구출하거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참가자들이 그 나이를 보면 거의 9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직 30살도 안 된. 그러면 지금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사람이 이미 하던 활동에서 그런 고아들이 아닐까. 휴대전화로 걸려온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자유조선 관계자인데요. 제가 충분히 그쪽 북한 말투의 남성은 스스로를 자유조선 관계자라고 밝히면서 KBS 시사기획창이 자유조선을 취재 중인 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김씨 3대 세습의 이익을 위해서 수령 외교를 하고 수령 안보를 하는 이런 이기주의 집단인데, 이런 범죄 집단인데, 어떻게 이런 정권의 입장에서 그 의인들을 갖고 범법자로 그렇게 몰아가는 프로그램을. 또한 북한 대사관 습격은 법을 뛰어넘는 행위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치를 초월해서 이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초법적으로 운딩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범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취재하고 있고요. 진짜 자유조선 관계자일까? 홈페이지에는 자유조선은 한국 거주 탈북민과 연계가 없고 자유조선을 사칭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자신은 한국 거주 탈북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이 탈북민들이나 그리고 이 언론과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좀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하니까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아닙니다. 아니 이걸 우리가 취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은? 그 취재가 결정난 뒤에 제가 이 자유조선의 단체가 어떤 곳인지 어떤 단체인지를 알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자문도 구했는데요. 연락도 해봤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흘러간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그럼 전화가 그냥 갑자기 걸려온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겁니다. 녹음도 한 거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게 발신 번호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 통신사나 경찰에 이거 누가 걸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요? 확인해봤죠. 그래서 통신사에 찾아갔고요. 근데 이미 걸려온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경찰서에 가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대신 이 협박이나 위협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음성 변조 안 된 걸 한번 저도 들어봤는데 억양을 들어보면 이게 북한 억양 말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탈북단체, 탈북민들이 그냥 전화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전화를 건 사람의 주장이 자유조선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탈북민들보다는 예. 아마 그쪽 자유조선의 관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게 진짜 궁금해지네요. 이게 그냥 허술한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능력이나 정보력 이런 걸 따져볼 때 상당히 규모 있는 단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취재했습니다. 예.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자유조선은 김정남 아들 김한솔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 살해당한 뒤 행방을 감췄던 김한솔이 자유조선 사이트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CIA 등 미국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에 성공했고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과시한 것도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자유조선을 위한 지난 3월에는 천리마 민방위에서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임시정부라고 선언합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직후입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곧이어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 낙서 테러를 감행합니다. 더욱 대담해진 자유조선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바닥에 내던지는 동영상까지 공개합니다. 거침없는 행보입니다.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스페인 대사관이 탈북민들이 망라된 조직에 의해서 습격당했다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거 완전 깜짝 놀랄 일이죠. 국가정보원은 자유조선이 실체가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유조선의 조직원은 에디런 홍과 크리스토퍼 안 등 7명 뿐입니다. 자유조선 구성원 대부분은 탈북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고위 전직 관료를 변호사로 영입할 능력이 있으며 자금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거의 장관급 또는 뭐 차관급 이상 지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한국 정부도 모르게 미국으로 망명에 가 있다고 합니다. 망명정부 구성 자체는 탈북자랑 주로 이루어졌고 애들형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외부 세력밖에 안 되는 북한의 반체제 세력이면서 새로운 대한 세력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돈키호테식의 어떤 그런 과감함과 단순한 무모함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자유조선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그 개연성은 남아있죠. 그러나 현 단계를 봤을 때 아직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자유조선은 최근 거침없었던 지난 3월까지의 행동과는 달리 활동을 자제하는 듯합니다.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홈페이지 공지처럼 또 다른 습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모방을 하거나 어떤 이런 급진적 방식을 만일에 추종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과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남북관계 현실을 부정을 하고 국제법의 틀을 위반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부작용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과격한 방식으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민주화나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기존 단체와는 차별화되는 거침없는 과감함을 보이는 자유조선. 자유를 위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